안녕하세요. 세정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시간 전쟁이라는 책입니다. 시간 관리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 하는 전략적인 내용도 있고요. 시간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에서 얻는 의미에 대한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로라 밴더캠이라는 사람은 시간 관리 전문가라고 하고요. 10살도 안 되는 아이들 4명을 키우고 있는 엄마라고 합니다. 4명의 아이를 키우면서도 이 책도 쓰고 강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가 시간 관리에 대해서 9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시간이 모자랄 법한 사람들만 골라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분석했습니다.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의 4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자신의 시간을 깊이 염두에 두고 생활한다.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시간을 아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렇게 스스로를 자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삶에서 중요하지 않은 일을 과감하게 제거한다. 굳이 만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축소하고 하루 중에서 TV를 오래 본다든지 가만히 스마트폰을 본다든지 이런 시간들을 많이 줄여야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중요한 일에 시간을 충분히 들인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가까운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 줄 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나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계획을 세워서 살아가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시간 관리를 잘 못하는 사람은 그 반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간 관리를 해야겠구나라는 관심이 별로 없고 불필요한 일에 시간을 오래 보내고 중요한 일에는 시간을 충분히 쓰지 못하고 항상 촉박하게 쫓겨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업무를 제때 못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가족이나 친구랑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좀 힘들어질 수가 있겠죠. 시간 관리를 잘하기 위한 방법을 8가지 정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에 다음 주 계획을 세우는데요. 일, 인간관계, 나 이렇게 3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다음 주에 할 일을 2개, 3개 정도를 써놓으라고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시간 일기 쓰기입니다. 우리가 돈을 관리하려면 가계부를 쓰고 다이어트를 하려면 식단 일기를 쓰듯이 시간 관리를 하려면 시간 일기를 쓴다는 거예요. 하루를 마무리하고 밤에 잠깐 시간을 내서 그날 무엇을 했는지 30분 단위로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시간 일기를 몇 개월 쓰면서 관찰을 한다면 나의 시간 관리에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시간 일기를 쓰고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오늘 일정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일은 무엇인가? 시간을 더 투자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시간을 덜 투자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시간 관리의 방법 3번째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해리포터의 작가인 조앤 롤링이 집에서 글을 쓰려고 하는데 애들이 너무 시끄럽고 여러 가지로 집중이 되지 않아서 호텔 방을 얻어서 가서 글을 썼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그 시간에 글을 써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더 많잖아요. 베이비시터와 호텔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그 시간에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아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시간도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모든 걸 내 손으로 해야지 좀 직성이 풀리고 나는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이런 느낌 있잖아요. 남편 옷 수선을 해야 되는데 나는 미싱도 할 수 있어 하고 내가 직접 수선해주고 그런데 지금은 그냥 수선집에 맡겨요. 제가 능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맡기는 게 더 빠르고 돈을 지불하더라도 그게 낫더라고요. 예전에는 내가 마늘도 다 까서 김치를 담았어. 뭐 도라지를 다 까서 반찬을 했어. 나는 정말 좋은 엄마야. 막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마늘도 깐 마늘 사 먹고 김치도 사 먹기도 하고 그래요. 이 책에 나오는 어떤 여성의 경우에는 아이가 특이한 피부병을 앓고 있어서 하루에도 여러 번 목욕시키고 로션 발라주고 병원 데려가고 이런 것을 계속 하다 보니까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하게 되었어요. 시간 일기를 써보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래서 베이비시터를 고용하고 남는 시간에 책을 써서 출판했다고 합니다. 시간 관리를 잘하는 방법 4번째는 빈 시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어떤 회사 경영자의 경우에는 비행기 안에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빈 시간에 짬을 내서 일을 어느 정도 끝마쳐야 자기 집에 가서 여유로운 마음으로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가 있다고 해요. 자기는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빈 시간에 일을 해둔다는 것입니다. 히스가 말하는 근본적인 비결은 이것이다. 저는 일정표의 흰 공간이 좋아요. 빡빡한 일정을 두고 한탄을 하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정표의 하얗게 빈 공간을 좋아하지 않는다. 일정표 위에 가득한 일들을 열심히 살고 있다는 증거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히스는 이렇게 표현한다. 사람들이 회의를 좋아하는 건 단지 바쁘고 유용하고 생산적인 사람처럼 느껴진다는 이유에서일 때가 많아요. 내가 계획을 꽉 채워놓고 일을 해야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일정을 비워놓아야 여유로운 마음으로 집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간 관리를 잘하는 방법 네 번째는 거절을 할 줄 아는 것입니다. 히스라는 이 경영자의 경우에는 회의를 하자는 얘기가 들어올 때 거절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거절을 잘해야 자기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의견으로는 무조건 오래 일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생산성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시간 관리를 하는 방법 여섯 번째는 자질구레한 일을 몰아서 한다는 것입니다. 회의가 있는데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특정 시간대에 몰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는 시간은 쭉 자유시간으로 쓸 수가 있어요. 시간 관리의 방법 일곱 번째는 완벽주의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집안일의 경우에도 매일 완벽하게 할 것이 아니고 아이를 매일 목욕시키지 않아도 되고 옷도 매일 갈아입히지 않아도 되고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지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포기가 필요하고요. 그것보다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면 됩니다. 시간 관리의 방법 여덟 번째는 시간 관리를 잘하기 위한 효율적인 시스템들을 만들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고객을 응대할 때 똑같은 답변을 계속 주잖아요. 그러면 자주 들어오는 질문에 대해서 Q&A 목록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복사해서 붙여서 보내면 편하죠. 집안에서는 아이들에게 요리를 조금씩 가르치면 자기들이 만들어 먹을 수 있게 되니까 엄마가 다 해주지 않아도 되고 아이들이 정리정돈하는 습관도 가르쳐 주면 집안이 좀 더 깔끔해지고 청소하는 시간이 줄어들겠죠. 어떻게 하면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까? 이런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것을 가급적 집하고 가장 가까운 곳을 보내요. 유치원을 먼 데를 보내면 셔틀버스 타느라고 가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고 애가 힘들게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게 다 일이더라고요. 회사에 다니는 분들도 직장이 가깝다면 그만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물건 사는 것도 차 타고 왔다 갔다 그게 다 시간이거든요. 특별히 물건의 상태를 봐야 되는 거 아니면 온라인으로 구매하면 시간을 많이 아껴줍니다. 온라인으로 구매할 때도 어느 사이트에서 사면 더 싼가 이런 거 따지다 보면 밤새죠. 저는 그걸 더 이상 안 하고 대충 괜찮은 데서 삽니다. 뭐 택배비 아까워서 묶음 배송을 한다느니 그런 것도 신경 안 쓰고요. 어차피 택배비라는 것은 시간을 아끼는 비용이에요. 그리고 저만의 팁이 있다면 제가 자주 구매하는 물건의 목록과 구매하는 곳을 다 적어놔요. 어느 사이트에 어느 판매자에게 사면 된다. 그럼 거기 가서 딱 사면 되죠. 아까 자질구레한 일을 묶어서 처리하라 그게 나왔는데요. 저는 이 온라인 쇼핑이 귀찮아서 매달 초에 그것을 합니다. 그 달에 필요한 물건들을 적어놨다가 매달 초에 쇼핑을 해요. 그러면 택배 아저씨가 이만큼씩 갖다 줘요. 저는 신기했던 게 중고 물건 파는 앱이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백설탕을 안 먹어서 1,000원에 판다고 올렸어요. 그런데 어떤 남자분이 저기 멀리 사는데 한 40분을 차를 타고 오겠대요. 그래서 저는 안 판다고 그냥 거절했거든요. 사람들이 몇천 원 안 하는 물건인데도 내가 차로 가면 택배비를 아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기름값하고 시간하고 다 낭비잖아요. 아, 나하고 생각이 좀 다르구나 이렇게 느꼈죠. 이 책에서는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만 말하는 게 아니고 시간의 가치, 의미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뉴욕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라일리 다바치는 강연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더 많은 기억입니다.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시간에 대해 이렇게 적었다. 공허, 단조로움, 친숙함은 시간을 쪼그라뜨린다.
우리 삶에서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단조롭게 살아가면 우리는 사실 그 시간을 충분히 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기는 살았는데 지나고 나면 기억에 남는 게 없으니까 안 산 것과 마찬가지죠. 어떤 일을 효과적으로 성취를 한다, 이런 것보다는 정말 의미 있는 일, 기억에 남을 만한 일,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평소와 같은 경험을 계속하는 것보다는 변화와 다양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시간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새로운 경험을 한다면 그것이 기억에 남기 때문에 그 시간은 평소보다 더 확장이 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기억할 만한 것이란 무엇일까? 무엇이 강렬한 정서를 만들까? 짧은 시간이 짧은 즐거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다. 평범한 화요일 아침, 평소와 다른 곳에 주차를 하고 새로운 풍경을 즐기면서 출근을 한다. 저녁에는 출근길에 본 궁금했던 상점에 들러본다. 평소에는 잠자코 있던 모임에서 목소리를 낸다. 뒷마당에 돗자리를 깔고 야외에서 아침 식사를 한다. 친구를 불러 가까운 공원을 산책한다. 시간 관리라는 것이 일을 빨리 마무리 짓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시점에서 멈추고 집중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충분히 누리고 향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등산을 할 때 정상에 올라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길을 가다가 예쁜 꽃을 보았다면 멈춰 서서 그것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좀 더 그 시간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한 구절로 나와 있어요. 시간 관리의 목적은 시간을 아껴 쓰기 위함이 아니라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돈을 아끼고 모은다는 것도 그 돈 자체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돈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서 체험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시간이라는 것도 시간을 아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돼. 그게 아니고 일을 할 때는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자유시간을 내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체험을 해보자. 그런 뜻에서 시간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많이 변한 것 같고요. 이 책의 옛날에 그 산업화 시대 마인드가 아니잖아요. 단순하게 사회에서 성공을 원하기보다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 책이 단순하게 자기계발서라고 하기보다는 좀 더 철학적인 질문들도 던져주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내가 정말 추구하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책입니다. 시간 관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 분은 시간전쟁 책을 구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